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737기를 만든 보잉, 1년에 몇 대나 팔고 있을까요? 항공사들과 보잉은 항공기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737 맥스 기종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보잉은 실제로 얼마나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보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잉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회사 중 하나입니다. 저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보잉과 에어버스가 항공우주 산업을 과점 중이죠. 보잉이라는 회사는 대중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구독자님들께 보잉이라는 회사를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수치적인 부분으로 보잉이 현재 어떠한지를 중점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잉은 현재 4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mercial Airplanes는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민항기 및 화물기를 만드는 사업 분야입니다. Defense, Space and Security는 방위 및 우주 산업에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투기, 급유기, 수송기 등을 만들고 있죠. 더불어 민간 영역을 상대로는 인공위성도 만들고 있다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는 항공 우주 플랫폼 및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비행하는 방법, 물류 노하우, 기장 및 승무원 교육 등 비행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캐피탈은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싸 금융 파트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제 각각의 영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ommercial Airplanes는 2017년도 보잉 총 매출의 48%, 18년도에는 57%를 차지할 정도로 보잉에서 가장 큰 사업 영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2019년 737 맥스기의 결함 발생으로 매출이 많이 하락하여 전체 매출의 42% 정도에 머무르고 있죠. 항공사들에게 발주를 받은 후 배송을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약 특성상 737기에 대한 정부 규제가 풀릴 때까지 737기 판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영업마진은 13.6%이며 첨단 산업이지만 제조업인 만큼 낮은 느낌입니다. 최근 소개시켜드린 아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업의 영업마진이 96%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수치이죠. 유럽에서 밀어주고 있는 네덜란드의 에어버스사와 경쟁 구도로 보잉은 끊임없이 연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를 1년에 2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보잉이 비행기를 팔아 남기는 돈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737기는 보잉사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이기도 하죠. 1년에 500에서 600대 정도가 팔려왔지만 2019년도에는 단 127대만 팔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잉사 비행기 총 판매량이 700에서 800대에서 380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는 형식으로 비행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미 발송해야 할 기한이 지나고 있어 항공사들에게 1.5조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보잉사 측에서는 비행기를 팔아 돈을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으로 인한 손실도 있는 것이죠. 현재 배송은 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 제재가 풀릴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737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항공사는 배송이 늦어질수록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737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의 A320 기종이 존재하여 급하면 에어버스사의 항공기를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항공사들의 파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을 하면 자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항공사들의 주요 자산인 항공기들도 매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형 항공사 하나만 파산해도 중고 항공기의 공급이 범람할 것이며 신규 기종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항공사들이 계약금을 날리고 보잉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잉사 측에서 항공기 재고가 없었더라면 계약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으나 이미 재고가 넘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Defense, Space and Security 영역은 사실 안정적입니다. 2019년도 전에는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했으나 19년도에는 전체적인 매출 하락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마진은 5에서 10% 정도이며 미국 정부와 계약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역시 매출의 16%에서 24%를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글로벌 서비스 매출의 증가 영향보다는 커머셜 에어플레인 영역의 매출 감소로 인한 영향이죠. 영업마진은 15%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기장 교육, 항공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물류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매출은 2019년도 737기 영향으로 급감하였으며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배당은 늘리는 추세긴 하나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보잉에게는 부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추가적으로 빌릴 수 있는 액수가 9.6조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20년 1분기에 이미 최대로 빌렸습니다. 더불어 25조 원 규모의 채권을 5월달에 발행하여 부채를 더 증가시켰죠. 따라서 이자 비용만 1년에 7,220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 늘렸다고 합니다. 2018년도 순이익의 10조 원을 기준으로 증가한 부채인
5천억 원은 매출의 5% 정도로 미래에 발생할 순이익의 5%는 깎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미래의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문제점은 재고량입니다. 보잉은 일반적으로 몇 년 전에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현재 재고는 12조 원 규모로 대부분 737기로 예측이 되죠.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중고항공기 매물에 치여 재고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엄청난 손실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잉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